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당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는 완전히 가루처럼 무너졌고, 워싱턴 DC의 펜타곤 역시 반파당해 이날 미국에서는 3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테러를 당한 당사자인 미국은 꼭지가 돌아버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는 순간 지구에서 삭제되는 것은 확정이었기 때문에 북한 같은 반미 국가들이나 테러 단체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테러 단체들은 미국 정보기관에 앞다투어 쟤네들이 수상해요. 라고 제보를 해줄 정도였죠. 그렇게 테러를 일으킨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알카에다로 밝혀지고, 미국 내에서는 이들을 응징하자는 목소리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의 지지율은 무려 90%에 육박했으며, 부시는 테러범을 때려잡겠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아프간의 집권 세력인 탈레반 정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탈레반에게 이 테러범들의 신변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는데, 탈레반은 무슨 자신감인지 이를 거부했었죠. 여기에다가 탈레반의 후견국인 파키스탄도 야, 쓸데없이 버티지 마. 라고 설득을 했지만, 오히려 탈레반은 파키스탄조차 겁쟁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탈레반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탈레반은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아프간의 위치를 보면 남쪽으로는 탈레반을 후견해주는 파키스탄이 위치해 있고, 나머지 주위에도 중국, 이란 같은 반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아프간을 직접 침공할 루트가 없다는 것을 믿고 저렇게 막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 무서운 거 모르던 탈레반의 완전한 판단 착오였습니다. 우리 미국 형님 진짜로 열받았죠. 당장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하기 위해 사전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프간 내에는 북부 동맹이라고 하는 탈레반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일단 얘네들한테 엄청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서 얘네들의 힘을 엄청 키워줬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파키스탄에는 좋은 말 할 때 길을 내주지 않으면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어. 라는 협박과 함께 영공 사용료를 주는 협상을 통해 단박에 영공 사용권까지 획득. 탈레반 입장에서는 자기들 뒤를 봐주던 파키스탄이 영공을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북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국가들도 너도 나도 미국에게 자국 영토와 영공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테러는 나쁘지만 전쟁도 나빠. 양비론을 펼치던 이란마저 탈레반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탈레반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죠. 이렇게 사전 작업을 마친 미국은 테러 발생 한 달여 만인 2001년 10월 7일 4개의 항모 전단과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된 엄청난 공군력으로 아프간 전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구적 자유작전의 시작이었죠. 미국의 이런 폭격 앞에 아프간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아프간의 주요 시설과 공군 세력은 하루 만에 소멸되었고, 동시에 북부 동맹도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면서 탈레반 지상군 역시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개전 한 달여 만인 11월 13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까지 함락. 한편 미국은 자신들을 도와줄 아프간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반 탈레반 운동을 하다가 파키스탄으로 도망친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었죠. 이후 카르자이는 아프간으로 몰래 들어와서 반 탈레반 세력들을 규합해 특수부대를 조직했고, 이 카르자이의 특수부대는 미 공군의 항공 지원을 받으며 12월 7일 탈레반의 중심지인 칸다하르를 함락.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북부 동맹군이 탈레반의 마지막 거점인 토라보라까지 함락시키면서 미국은 완전하게 아프간 전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프간 전쟁의 첫 번째 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아프간 점령전은 미국의 공식적인 개입일을 기준으로 2달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끝이었을까요? 아프간전이 이걸로 끝났었다면 요즘 미국이 이러지도 않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떠안은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의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파키스탄으로 도망쳤다는 것과 탈레반의 잔당들도 아프간의 험준한 산속에 숨어들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다가 가장 큰 과제는 탈레반을 대체할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고 아프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미국 형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때 미국의 관심사는 오직 이라크였습니다.
이미 이라크전은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계획하고 있던 전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테러를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프간에도 침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아프간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자마자 탈레반 소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이 되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에 침공하는 똥을 싸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아프간에 주둔한 상당수의 미군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프간의 미군도 부족한데 이라크로 빠져나가니 아프간의 상황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라크에 집중하는 수년 동안 탈레반은 세력을 빠르게 키워갔습니다. 탈레반은 50명 이상의 규모로 부대를 편성했는데, 이들은 미군을 공격했다가 불리해지면 2명에서 5명 단위로 도망쳤는데, 이거 상대하는 거나 추격하는 거나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주기로 시골 마을의 주인이 미군이 되었다가 다음날은 탈레반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프간 주민 입장에서도 심심하면 탈레반의 습격을 받으니 이건 쟤네 믿다가는 다 죽겠는데? 차라리 탈레반 편에 붙을까? 라고 생각하며 미군을 믿지 않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탈레반에 협력하는 부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들어선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답이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아프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미국이 지원해준 돈을 개인의 사익에 쓰기에 바빴고, 그 와중에 군인과 경찰에게는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 정치도 개판이고 치안도 개판이었죠. 그나마 2006년부터는 국제안보지원군 8천여 명이 증원되었고, 미국도 조금 더 아프간에 신경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황은 늦을 대로 늦은 상태였죠. 이미 아프간 국토의 상당 부분이 탈레반에게 장악당해 중앙의 통치가 전혀 닿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군이 항공 폭격만 했다 하면 오폭으로 마을 주민들이 때려 죽어나가니 미군에 대한 민심도 최악이었죠. 이렇게 아프간 상황이 점점 막장으로 가는 와중에 미국 내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2008년 부시 임기 말에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정도 경제 타격을 받으면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온전하게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경제 위기라는 세 개의 똥을 싸질러 놓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